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핫한 기업이 있죠. 바로 브로드컴입니다. 요 브로드컴이 최근 들어서 상반기만 들어서 엄청난 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요 브로드컴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그리고 반도체 시장에도 완전히 새로운 바람을 좀 불어넣고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가 됐다라고 좀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ASIC라고 하는 주문형 반도체를 제작하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이 ASIC에 대해서, 그리고 이 ASIC 브로드컴이 우리나라 시장에 외국인들 지금 삼성전자만 빼면 12조 순매수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코스피 상장 기업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반도체가 다시 한번 꿈틀꿈틀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브로드컴과 그리고 ASIC,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과연 앞으로 판도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 ASIC에서 우리나라에서 또 가장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오늘의 특별히 추천주까지 좀, 추천주는 아니고요. 수혜주까지 준비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도움들 많이들 받아가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최근 들어 ASIC 공법을 사용하고 있는 이 두 기업이죠. 대표적인 두 기업 브로드컴과 마벨의 주가가 올 하반기서부터 해서 주가가 거의 4배 가까운 사실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들 수 있는 생각은 ASIC가 뭐길래 엔비디아의 대항마 그 정도로 기술력이 뛰어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자, 이게 맞는 거죠. 자, 그러면 이 ASIC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ASIC는요, 이 사전 정의 사항으로는 이럽니다. 사용자 주문에 맞춰서 설계 제작해주는 주문형 반도체다. 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 이 ASIC가 말 그대로 공법이기도 하고요, 제조 방식이기도 하면서 비메모리 반도체의 한 종류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ASIC 칩이다 라는 표현도 맞는 거고요, ASIC 아식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상식선으로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왜 갑자기 요 아식 공법이 떠오르기 시작을 했느냐. 자, 지금 항상 엔비디아 쪽에 들었었던 이 빅테크들의 고민은 뭐냐면, 엔비디아 거 무조건 성능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가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최근에 3분기 실적 때 이런 쇼크들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걸 너무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매출은 증가를 했는데 영업 순이익이 줄어든 거예요. 한마디로 적자 팔아도 남는 게 없는 그런 장사가 돼버린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성능이 좋은데. 자,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엄청 고사양의 성능은 필요가 없잖아요. 적당히 돌아가는, 내가 하는 게임 돌아가는 정도의 성능만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이 빅테크들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엔비디아 거 사기는 부담스러운데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상황 속에서 매출도 안 나오고 쓰긴 써야겠고 세계 트렌드에 뒤처질 수는 없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혜성처럼 등장한 친구들이 바로 이 아식 공법을 주문형 반도체를 제작을 하는 브로드컴과 마벨이라는 기업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줄게 라면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 브로드컴과 마벨이 하는 이 주문형 반도체 ASIC는 설계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나 우리 이런 반도체 만들 건데 설계 좀 해줘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내지는 아예 그냥 가이드를 전부 다 A부터 Z까지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빅테크 자체적으로 지금 최근 들어 떠오르는 그 방식은 바로 설계. 그리고 지금 보통 이제 TSMC 쪽에서 많이들 파운드리에서 생산을 하거든요. 설계한 대로 TSMC한테 물건 받아서 마무리 작업해서 이제 빅테크한테 넘겨주는 주문형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브로드컴이 지금 하고 있는 좀 내용들을 보면요, 대표적으로 구글의 TPU, GPU를 잡기 위한 TPU가 있고, 뭐 테슬라의 모조 칩이 있을 거고요, 뭐 메타의 PIM, 이런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쪽에 비메모리도 있고요. 죄송합니다. 차세대 반도체 쪽에 지금 주문을 받고 주문형 반도체를 제작하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엔비디아의 캐파를 어느 정도 뺏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마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존 칩을 좀 수주를 받아서 개발 중에 있다, 생산 중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뭐 구글, 테슬라, 메타 쪽에 수주를 좀 더 많이 받고 있는 브로드컴 쪽의 주가, 그리고 이목이 브로드컴 쪽에 좀 쏠릴 수가 있었던 거죠.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가 중국 쪽도 마찬가지고 미국 쪽도 마찬가지고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폄하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요 기업들도 성능 좋은 GPU를 활용은 해야 됩니다. AI를 돌리기 위해서는. 그쵸? 자, 그런데
자, 지금 제가 나열해 놓은 기업들이 어쨌든 지금 차세대 초고성능 AI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 GPU를 활용을 한다가 100%다 활용한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자, 지금 요 비메모리 시장이 100%라고 한다면 이 GPU가 80% 정도 엔비디아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한 15%에서 20% 사이를 요 주문형 반도체, 이 브로드컴과 마벨이 좀 차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작은 시장 규모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최근에 떠오르긴 했지만 브로드컴의 시가총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다만 이제는 그리고 앞으로 사실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지금 시대의 기술력을 차세대 반도체가 충분히 구현만 가능할 수 있다면 굳이 비싼 돈 쓰고 새로운 최첨단 장비를 사용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핸드폰을 매년 바꾸지 않기 시작을 했죠. 이 정도면 충분한데, 이 정도면 일상생활 하는데 충분한데, 그 정도 수준까지만 올라오면 가성비를 찾기 시작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핸드폰 게임이라든지 우리가 PC 게임을 한다라고 했을 때 텔레비전도 마찬가지고요. 엄청나게 고화질 TV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 전에 것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냥 컬러만 나오면 되는 거고, 이게 OLED만 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사실 사치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점점 그 간격은 줄어들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 AI 가속기, AI를 좀 더 원활하게 빠르게 돌아가게 해줄 수 있는 이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HBM, 이 HBM으로 우리나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장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고개를 꿈틀꿈틀 들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결국은 성능 좋은 이 비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AI 가속기라는 게 필요한데, 이 AI 가속기 안에 이렇게 HBM을 여러 개 적재해 놓은 HBM을 굉장히 많이 또 주변에 활용을 합니다. 한마디로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텐데, 속도를 빠르게 해주기 위해서는 역시나 D램을 계속해서 얇게 여러 개 쌓은 이 압축해 놓은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HBM이니까. 자, 최근으로 마이크론의 실적이 좋지 못하게 나왔다라는 말씀을 사실 드렸었는데, 마이크론은 실적이 좋지 못하게 나와도 사실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HBM 시장 점유율이 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52.5%를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42.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삼성전자 쪽에도 HBM 쪽에 웃음을 지어줄 수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맞춤형 반도체입니다. 맞춤형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성능이 좋지 않은 HBM을 활용해도 됩니다. 오히려 값싸게 삼성전자가 HBM, 지금 기존에 SK하이닉스한테 밀렸었던 그 HBM 부분을 여기서 재고 처리용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그 D램을 재고 처리용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맞춤형 AI 시장의 규모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4년에 120억 달러다라고 했는데, 요게 300달러, 3년 만에 거의 2배 가까운 성장, 연평균 34%가량의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시장, 그리고 아직까지는 시장 규모가 작지만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 상승 업사이드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로 브로드컴, 당연하게도 수혜주고 미국 주식 시장이 계속 간다라고 했을 때 브로드컴은 차기 AI 대장주가 맞습니다. 시가총액이 아니라, 시가총액은 엔비디아보다 훨씬 더 떨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주가 상승분으로 인해서는 새로운 대장주에 브로드컴이 단연코 등극을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얘기는 좀 뒤에서 좀 더 이어나가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럼 요 주문형 반도체의 시장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나왔었던 상승 예상치는요, 이 ASIC 칩 마켓이 2030년까지 자 355억 달러까지 성장을 한다라는 조사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나로 51조 가량 되는 시장 캐파고요. 자, 그런데 최근 들어 브로드컴이 엄청나게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브로드컴이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주문형 반도체 성장세를 폭발적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이번에 브로드컴 CEO가 얘기하기를 이제는 2027년도에 600억에서 900억 달러로 우리 커질 거다. 600억에서 90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 한 120조 정도가 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이미 120조다라고 한다는 거, 2027년도에 600억에서 900억이라고 그러면 2030년도에 2배치입니다. 이게 벌써 2027년도에 달성이 됐다는 거예요. 30년도에 2배치가. 지금 예상치와 수주치와 이런 걸 확인을 했을 때, 그럼 이 앞으로의 성장세도 훨씬 더 어마무시하겠죠. 그런데 아직 지금
주가는 2024년 말, 2025년 여기에 와 있으니까 여기 갑자기 우뚝 서버리네. 그러면 2025년도와 2026년도에는 적극적인 매수 찬스가 될 수가 있겠죠. 여기에 주인공은 단연코 브로드컴, 마벨,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추가적으로 요거는 약간 정치적인 이슈긴 한데요. 트럼프와 굉장히 사이가 좋습니다. 엔비디아 수장인 젠슨하고 사실 지금 이 미중 갈등 관계에 있어가지고 좀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 격인데, 미국 쪽에서는 중국 쪽에 최근 들어 있었던 이 고성능 칩을 유출했다, 너네 조사할 거야 이러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엔비디아가 왜 우리한테 안 팔아, 이거 너네가 독점해서 그래, 이거 위반이야. 야, 우리 엔비디아한테 의존하고 있는데 미국 니네가 팔지 못하게 했지. 그러면 미국한테 사실 개겨야 되잖아요. 왜 너네가 못 팔게 하냐 이렇게 개겨야 되는데, 그럴 깡은 없으니까 엔비디아한테 가가지고 야, 너네가 독점해놨으니까 너네가 안 팔면 우리가 못하잖아, 너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중국은 또 엔비디아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시대에서 굉장히 미중 갈등이 지속된다라는 가정하에 사실 굉장히 좀 미국에서도 허리를 못 펴고 중국에서도 허리를 못 펴는 상황이 지속된다. 그리고 이게 쉽게 해소가 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어쨌든 계속해서 관세도 1월 20일에 트럼프가 취임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정해질 거고,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면 그때부터 대중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럼 그 사이에 브로드컴은 계속해서 지금 빅테크들로부터 수주를 계속 따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지금 브로드컴은 물 들어왔는데 노를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기사들이 꽤 많죠. 브로드컴이 삼성하이닉스 HBM4 만들어달라, 뭐 아마존도 HBM 만들어달라, 뭐 테슬라도 삼성 SK 만들어달라. 결국은 이런 얘기들이 지금 빅테크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AI 시스템을 구축을 좀 하려고 합니다.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모조칩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추가적으로 뭐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것도 지금 월럭 3를 지금 가동을 하기도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 능력이 안 되니까 맡기는 건데 여기에 또 메모리가 필요하네. 그래서 HBM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지금 현재 시점이다. 추가적으로 아마존도 마찬가지고요. 브로드컴 당사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수주들을 이제 SK 하이닉스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좀 독식을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리고 오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천주까지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심플하게 너무 또 복잡하게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SK 하이닉스는 뭐다? 왜? 이 정도로만 이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 SK 하이닉스 굉장히 좋다. 전 지금 당장 매수하라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중에 1순위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지금 저평가가 돼 있는 상태고, 지금 캐펙스를 굉장히 많이 늘렸어요. 캐펙스가 뭐냐면 결국은 이제 투자금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투자금 굉장히 많이 늘렸거든요. 그럼 이걸로 뭐 합니까? 바로 캐파 증설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캐파 증설로 뭐 하냐? HBM 찍어내는 건데,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영업 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라는 거. 이제는 기술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영업 이익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분명히 좀 호조세를 좀 보여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디스카운트 요소들이 좀 해소가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뭐 디램, 낸드 이 재고를 키옥시아 4조 정도의 이렇게 인수를 했는데, 지금 가치가 1조 4천억입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었는데 일본 시장에 상장을 시키면서 좀 키옥시아 엑시트를 할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엑시트뿐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낸드 플래시 2라든지 내지는 뭐 디램을 가지고 좀 디램 재고 처리를 키옥시아를 통해서 일본 쪽에 좀 매출을 올리는 그런 전략을 또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람직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4조에 투자를 했다가 원금 회수도 못하면 당연히 손실인데, 어쨌든 회수 방안을 좀 찾았다라는 점. 그래서 디스카운트 요소도 2025년 정도에는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일본 시장이 내년에 굉장히 강세를 보일 거다라는 예측들이 많잖아요. 이제 엔화 강세로 가게 되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우리가 고려했을 때는 디스카운트 요소가 충분히 좀 해소가 될 수가 있겠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삼성전자와 SK가 미국 공장 쪽에 보조금을 받아서 이제 정상적으로 좀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브로드컴 관련해서도 들어오는 수주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도 마찬가지죠. 엔비디아에도 수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제외하더라도, 그리고 특히나 SK하이닉스가 생산 지금 설비가 부족합니다. 내년에 수주에 비해서 설비가 더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하면 일단 재고가 없다는 뜻입니다. 내년에는 2025년에 재고가 없다? 뭐죠? 악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거 호재로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삼성전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로드컴 쪽에만 좀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엔비디아 공급 확정이 난 건 아니니까. 근데 SK하이닉스는 둘 다 가져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충분히 괜찮다. 이거 17만 원 라인 근처에서만 좀 잡아가면 내년 내후년에는 다시 한번 좀 상승세를 만들 수가 있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말씀을 드려보고, 사실 좀 중요한 부분은 삼성전자가 될 거예요. 뭐 오너일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제외를 하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2025년에 좀 타개를 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주가를 좀 반등시킬 수 있는 그 굉장히 또 중요한 모먼트가 2025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뭐 이재용 삼성전자 이제 회장이죠. 회장님의 재판도 있고, 이제 엔비디아 차세대 GPU에 뭐 투입이 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 브로드컴 관련해서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일단 지금까지는 SK하이닉스가 어쨌든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결국은 SK하이닉스 쪽에 수주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업계들도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SK하이닉스를 수주를 주고 그 다음에 너무 비싸, 아니면 SK하이닉스가 물량이 없어, 그럴 때 삼성전자가 수주를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폭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 시기를 잘 견뎌내면서 하이브리드 본딩이 적용된 HBM을 2년 뒤에 양산을 한다. 2026년 예상이 돼 있거든요. 자, 이제 5세대죠. HBM의 그 다음 세대로 가기 위한 건널목이 결국은 이제 발열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유리기판 얘기도 나왔던 거고, 발열을 잡아야 이렇게 얇게 쌓아놓은, 적층해 놓은 요 칩들이 녹지를 않겠죠. 요 발열을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하이브리드 본딩이거든요.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HBM 2년 뒤, 이 시기 2년 뒤만 잘 지내고 나면 SK하이닉스의 결국은 보다 캐파를 HBM 좀 기술력을 좀 따라갈 수도 있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을 이 브로드컴 쪽의 HBM 재고라든지 좀 해결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2026년에 양산이라면 2025년에는 대략적으로 공개가 되거든요. 수주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2025년에는 그 다음 HBM으로 가는데 하나의 좀 초석이 될 수도 있겠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라는 점, 이거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로 이제 파운드리 사업까지도 삼성전자는 좀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시가총액 자체도 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자, TSMC가 2나노를 먼저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근데 삼성전자가 2나노가 좀 늦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다 생략을 하고, 결국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2025년부터 어떻게 좀 반도체를 좀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 자, 이젠 4나노는 안 짓는다. 2나노만 간다. 보조금 줄었잖아요. 그런데 4나노로 일단은 좀 저성능이라도 좀 어떻게 해가지고 당장 돈을 버는 선택이 아니라 2나노에 올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나노가 뭐냐? 우리가 나노 단위라고 하잖아요. 가장 작은 단위를 이제 나노 단위라고 하는데, 자, 다이가 있으면 이 안에 나노가 4개 들어가면 4나노 공정이고요. 이 안에 2개가 들어가면 2나노 공정입니다. 자, 요게 4나노, 요게 2나노. 뭐가 더 좋죠? 더 작은 2나노가 좋죠. 2나노를 훨씬 더 많이 쌓을 수 있으니까. 그죠? 자, 더 작고 세밀하게 만드는 건데 TSMC가 먼저 나아갔어요. 자, 그럼 삼성전자가 여기서 이렇게 둘 다 병행하는 움직임이 아니라 올인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2나노가 무너지면 HBM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브로드컴이 ASIC 요 공법을 활용해서 빅테크들한테 만들어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바로 TSMC한테 이렇게 만들어줘 라고 합니다. 그럼 TSMC가 만들어서 브로드컴한테 배달을 해주면 여기 들어가는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HBM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가져가는 건데, 삼성전자는 이 시장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브로드컴한테 발주를 맡기는 이 ASIC 공법의 제작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포텐은 가장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쭉쭉쭉 가면서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HBM도 납품할 수 있고, 대신에 TSMC 쪽의 파운드리도 또 따라가는 흐름으로 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TSMC도 대만에서 또 기업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지원 굉장히 많이 해주고, HBM은 또 SK하이닉스는 치이고, 삼성전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 치거나 둘 다 잡거나, 기회이자 정말 도태될 수 있는 장이 2025년에 나올 수가 있겠다. 대신에 지금까지는 굉장히 무력했고 반등의 반자를 꺼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는데, 이번 브로드컴과 아식 공법의 대중화로 인해서 시장의 성장세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이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현재 주가는 굉장히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외국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물량을 계속해서 던지는 거예요.
물론 달러 이런 요소들도 있지만 다 제외시키고 저평가 구간이고 지금 들어갔을 때 어쨌든 업사이드가 훨씬 더 높잖아요. 다운사이드보다. TSMC를 추격을 하던 SK하이닉스 쪽에 HBM을 이제 2026년부터 잡던 말던 간에 어쨌든 지금 들어가서 손해보는 구간은 아니다라는 점. 이견은 없습니다만 2025년도에 그러면 SK하이닉스보다 성장세가 더 높을 것이냐, 우리가 주식을 샀을 때 수익이 더 높을 것이냐, 이런 장담은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지금 엄청난 저평가 구간이자 미래를 위한 사활을 건 2025년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여전히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력적인 구간이면 틀림이 없고요. 그리고 2025년에 삼성전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2025년까지는 보고 진짜 아니다 싶으면 2026년에는 과감하게 다른 종목을 갈아타라는 얘기까지 좀 드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2025년이기 때문에 요거 한번 좀 신경을 좀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삼성전자 좋은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브로드컴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이 주문형 반도체 ASIC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자 그럼 이 와중에 어떤 기업들, 소부장 기업들이라든지 하청 기업들 중에 어떤 기업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까? 오늘은 특별히 추천주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의 추천주는 바로 한미반도체입니다. 최근 들어서 새로운 그래핀 이 본더 장비를 출시를 했거든요. 자, 오늘 한미반도체를 추천드린 이유는 뭐 뒤 이어서 차트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본딩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본딩은 결국 이 D램을 쌓아서 붙이는 작업이 바로 본딩입니다. 본딩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 바로 한미반도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특히나 미국 빅테크 기업의 AI 전용 칩 시장 확장에 대비해 현지 고객 대응을 강화한다. 자, 이미 미국 빅테크 기업들 원래는 이제 SK하이닉스 쪽에 들어가고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쪽에 공급하는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자, 한미반도체 시장이 SK하이닉스 쪽에 국한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과거에 물론 삼성전자 특허 관련된 분쟁도 있었지만 돈만 되면 사실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파트너십을 맺을 가능성도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을 했을 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자, ASIC이라는 요 시장을 나눠 먹는다. 근데 한미반도체는 이 나눠서 먹는 쪽 전부 다 본딩을 공급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100% 온전히 다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매그니피센트 7 빅테크 7기업 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AI 생태계를 구축을 한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브로드컴을 이용을 하는 거였는데, 자, 브로드컴을 이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AI를 개발하는 회사들이 이 본딩 관련해서는 문외한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비슷한 예시로 IBM이 있었겠죠. 뭐 ASML이 있었고요. 이런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ASML 반도체 제조하는 요 광학 레이저 장비를 만들고 IBM은 양자를 만들고 결국은 줄을 서잖아요. 전 세계 빅테크들이 독점해 놓은 기술이 있으면 거기다 줄을 서잖아요. 이제 앞으로 자체적으로 AI 시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뭐 파운더리는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자체적인 기술도 뭐 브로드컴이 해준다 라고 했을 때 본딩은 누가 해줄 거냐 이거죠. 본딩은 바로 한미반도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주가가 지금 한미반도체 계속해서 요 9만 원대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사실 요 9만 원 아래에서만 좀 잡아가면 목표가는 충분히 요 12만 원 라인을 통과하는 데는 분명히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좀 다시 한번 좀 상승하는데 폭발적인 좀 동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매물대가 워낙에 두꺼워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싸게 사는 게 좀 중요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9만 원 아래에서만 사실 물량 좀 잡아가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한미반도체 지금 수급도 괜찮습니다. 외국인들 좀 다시 한번 좀 진입을 하기 시작을 했고, 특히 이 연기금이 좀 물량을 많이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진 그래도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집 국면에 있는 거는 맞거든요. 당장 이 모든 걸 무시하면서 폭발시키기에는 한미반도체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쪽이라든지 수주가 나온 건 아니에요. 뭐 러브콜 이런 게 나온 거지 실제 수주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매집 국면을 이어나갈 확률이 높겠고, 그래도 다시 한번 좀 거래 대금이 좀 터져주기 시작을 했으니까 요 아래에서만 철저하게 물량을 좀 잡아가면 좀 보수적으로 전고점 12만 원까지 목표가 잡고 한 20% 정도 요 정도 좀 업사이드가 열려져 있다라는 점 요거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미반도체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면서 추천은 아니고요. 어쨌든 뭐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렇게 좀 영상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9만 원 아래 이렇게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뭐 한미반도체뿐이 아니라요. 뭐 브로드컴 관련 관심 있으신 분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심 있으신 분들도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머릿속에 한번 다시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요거 관련해서 뭐 추가적인 영상이라든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다른 영상 제작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 공부방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주식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주식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부분이 너무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세금 관련된 문제라든지 어떤 상품을 사야 되는지, 미국장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우리나라 장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에 좀 해결할 수 있게 주식 공부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신 분들은 우리 구독자라면 모두 다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주식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참여 방법은 1668-5284번 수신 전용 번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번호만 받고, 요거는 이 링크 전송 외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공부방이라고 1668-5284번으로 문자 발송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여러분들 공부방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뭘 하는지, 그리고 너가 뭐 하는 놈인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저는 투자 자산 운용사 자격증을 취득을 한 자문역으로 좀 활동을 하고 있고요. 투자 자문사에서 자문해주는 역할, 자문역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좀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1,482분과 함께 하고 있고요. 요런 방에서 뭘 하느냐라고 한다면, 이제 관련해서 이제 개별 기업들 간에 좀 이슈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최근에도 플리토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 같이 생성형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의 이제 개별 이슈들 좀 소개를 드렸고요. 내지는 이렇게 시장 관련된, 그리고 미국 시장 관련된 뉴스들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최근에 많이 올랐을 때, 그리고 아이온키 양적 컴퓨터가 굉장히 많이 또 각광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한테도 소개를 드렸었던 내역입니다. 자, 그리고 시장 상황, 시황, 일상생활이 바빠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일일이 좀 체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시황 보고서들도 요 방에서 나가고 있으니까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좀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중장기 우량주 리포트들도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요거 꼭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게 주식 공부방에서 전부 다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요거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모두 다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668-5284번으로 공부방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겠고, 혼자서 어떡하지, 팔아야 되나 사야 되나 이러지 마시고, 어떤 거 사야 되지, 지금이라도 도망가야 되나,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바닥인가, 이런 거 생각할 시간에 방 들어와서 깔끔하게 공부하고 깔끔하게 여러분들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렵다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다기보다는, 어려워서 이 사람 의견은 어떻지? 맹목적으로 따라라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어떤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지? 이게 맞는 건가? 이 사람의 근거가 맞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 이 사람의 말에 반박하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되고요. 이 사람과 함께 하면서 이 사람의 관점을 배우는 것도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꼭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1668-5284번으로 공부방이라고 문자 발송하셔서 모두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좀 간략하게 좀 마무리를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내용이 좀 어느 정도 좀 윤곽이 잡히는 대로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여러분들 추가적인 영상으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고 전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